미국은 중국을 해치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쏟아내던 중에 나온 유화적 제스처입니다. 시장은 낙폭을 일부 되돌렸지만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놓인 국내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마켓워치 첫 소식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종학 특파원, 분위기가 지난주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양국 간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던 주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100% 추가 관세 방침을 공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fine with China. Look,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He's a very tough man. He's a very smart man. He's a great leader for their country. He's a great leader. And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I think we'll get it set. 네, 협상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준 발언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기 전 중국 측의 입장에서도 한층 누그러진 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주말 사이에 올린 공식 서명을 보면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해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면서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이번 히토류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선제적인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9월 마드리드 회담 이후에 불과 20일 만에 미국이 수많은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면서 협상 재개 조건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에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중국의 입장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향하기 전부터 이날 오후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해당 발언이 나오자마자 야간 미 선물 시장에서는 주요 지수 선물이 1% 가까이 반등 중입니다. 네, 결국 이달 말 경주 에이펙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양국이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런 쪽의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강경한 발언을 내고 있지만 이번 달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29일 또는 30일로 추정이 되는데 양측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판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양측의 히토류 또는 초고강도 관세 등의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이 모두 11월 1일 또는 12월부터인데 그 전에 협상 여부에 따라 충분히 물리거나 바뀔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정들입니다. 중국은 지난 4번의 협상에서 미국이 공들여온 분야이자 가장 약한 고리인 히토류를 무기로 협상력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직후 기습 발표한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히토류 통제안의 핵심은 중국산 히토류가 0.1% 이상 포함되면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거래할 때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F-35 최첨단 전투기의 핵심 부품부터 전기차, 모터, 반도체까지 사실상 히토류가 거치는 모든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 백악관 등 워싱턴 정계에서는 당초 이 발표 이후에 지난 5월에 무역 합의 파기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00%의 관세를 실제로 매기게 된다면 현재 40% 수준이던 실효 관세율이 140%까지 오르면서 사실상 모든 교역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베이징대 전문가 발언 등을 인용해서 중국이 미국의 반응을 예측하고 오히려 협상판을 재조정하려 했다고 진단합니다. 전직 CIA 중국 분석가 발언을 인용해서도 시진핑 주석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반격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면서 물러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트럼프의 과잉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단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11월 1일로 정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회담 결과에 따라 이번 관세 카드를 철회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양국의 이 수싸움 속에서 오늘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 전반의 투심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오히려 강세장을 점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월가에서는 이번 4분기의 계절적인 상승세를 더 무게감 있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관세 협상이 틀어지더라도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결국 증시를 밀어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뱅크는 주말 사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번 급락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3% 이상 조정받지 않았던 시장이 기다려왔던 조정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이번 주가 상승이 2021년과 흐름이 매우 비슷하다면서 당시에 투기적인 과열이 해소된 뒤에 연말까지 견고한 랠리가 펼쳐진 것처럼 올해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P 500 지수에 대한 월가의 전망도 훑어보면 골드만삭스는 12개월 목표로 7,200포인트까지 보고 있고 도이치뱅크도 7,000선, 대부분의 기관들이 6,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연준의 역할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분기 기업들의 관세 비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고용을 줄이거나 마진을 줄이는 방식으로 흡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가 당장은 물가 급등보다는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현재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없이도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진단입니다. 차기 연준의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이 싣고 있는 명백한 징후를 외면할 수 없다라고 했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지표가 받쳐준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단기적인 무역 갈등이 일시적인 소음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반영이 되면서 이달 말에 있을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의 회복에 이어질 가능성을 시장은 더 크게 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